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수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잔치 있는 곳 그리고 또다시 파티가 있는 곳에서는 그 절정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신나고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절정에 달하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마무리 단계 국면으로 좀 미국과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정에 화답을 해준 종목군들이 좀 나왔었죠. LG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시장의 예상치 부분에 부합시키면서 오히려 상해 부분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1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오늘 또 40뭉치 하이스코가 빵 하고 홈런을 하나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저가 메리트 있다. 라는 레포트 하나만으로 갔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대응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어느 시즌 속에서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2분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방긋 웃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가에 투자하지 말고 기업에 투자라고 말한 격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가에 투자하기 전에 주식 승천을 시청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빵 하고 터지겠죠? 그래요. 거기에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이죠. 정말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그러면요. 코스닥의 기운을 받아 바톤 터치를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받아서 우리 승천팀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긍정의 기운, 그 다음에 낙관적인 기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 방송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릭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기 전에 주식 맨 위에서 증권 메뉴를 클릭하시고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이제 하셔야겠죠. 그러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패널분들, 멘토분들이겠죠. 또는 저 주쌤 김도영 MC에게 질의하고 싶은 콕콕 집어서 주신다라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래간만에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별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절정이라는 것은 끝나기 전에 잔치가 끝나기 전에 똑똑한 투자자와 똑똑한 참여자는 떠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영리하신 투자자분들이죠.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고 계실 거랍니다. 그럴 때 이제는 1분기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분기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러면 이 수요일 방송을 오늘 책임지러 오신 두 분의 멘토가 어떤 분들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런 수익은 필요 없다. 철저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한 중장기 투자로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바라보는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손해보는 투자 습관을 완벽 타파한다. 선침해와 눌림목, 종가 매수의 달인. 신석기 시대와 함께라면 초보 투자자 탈출이 현실이 된다. 신석기 시대, 정대인 멘토의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이 두 분이 전성시대, 또 다른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주식시장의 고수이자 자격증 없는 교수님, 저희 주식승천팀의 교수님, 우리 김용준 멘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뭐 특별한 거 없으셨어요? 혹시 뭐 한 주 동안에 투자자분들과 같이 회원분들과 좀 즐거운 일이 있었다거나?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건 좀 특히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 종목 매매를 많이 안 하니까 조금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꾸준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편안하게 좀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예. 그러셨군요. 그래요. 뭐 종목을 굳이 매매를 급하게 한다, 급등주로 한다, 단타를 한다, 손실 났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면 어떻게 되죠? 급한 밥 때문에 체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병원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매일 날이면 날마다 종목을 단기 매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만 좀 포인트를 맞춰갖고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특별한 건 없었지만 지루한 부분 속에서 다들 회원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스, 복습, 삐졌어요? 내가 빨리 멘트 안 해줬다고? 김용준 멘토하고만 얘기했다고? 아닙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안 줘버릴라다. 카메라를 그냥. 예습, 복습, 학습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주식 승천을 대표하는 모범생이죠. 근데 이 부분은 자꾸 모범생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교수님한테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근데 그 캐릭터는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냐면 예습과 복습, 심지어는요 이분은요 핸드폰까지 바꿔서 써보기까지 했대요. 탐방을 다니시면서 참 대단하신 분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 공부 안 하는 시간에 도대체 주식 투자 공부 안 하는 시간 뭐 하고 지내세요? 주식 투자 뭐 매매 안 하는 시간에는요 매일 뭐 차트 보고 뭐 각종 나오는 리포트 보고 뭐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기 침은 말라가는 거짓부렁하는 느낌이 들죠, 저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합니다. 매일 차트 분석, 더 회원들한테 더 좋은 종목, 그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차트 분석과 레포트 그리고 뉴스를 항상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꼭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학생들한테 그 얘기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학교 공부만 하면 서울대 합격하더라고요. 무슨 주식만 365일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주식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주식 생각밖에는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고요. 그냥 즐깁니다, 주식을요. 예.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주식밖에는 생각이 안 나옵니다. 됐어요. 멘트도 안 받아주고요. 말도 안 돼. 잠은 잘 테고 또 좋은 지인들과 술 한잔 할 테고 그래. 말도 안 되죠. 그래요. 전 날라리라서요. 네, 저는 뭐 먹을 거 다 먹고 탐방 다닐 거 다 내한테고 IR 담당자하고 얘기도 많이 나눈답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얘기들 그리고 시장을 지내왔던 내용들 그리고 좀 아무 무리수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 본격적으로 수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유가증권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지수의 마지막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랠리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결국 종목군들도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방긋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식 승천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졌던 분들이 더더욱더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었고 그 내용 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 주제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슈 앤 토크 오늘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앤 토크입니다. 이슈 첫 번째가요. 기관 러브콜. 러브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930선에 안착 성공을 하긴 했는데 기관이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종목별 강한 장세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안에 전략을 뭘 봐야 되는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이 드디어 꺾여 하더니 새벽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560선을 아까 말씀드렸던 만큼 5년 내 최고치 부분을 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왔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떴던 테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테마하면 솔깃해지죠. 창투사 종목분들이 강한 상승을 가졌습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STX그룹주가 산업은행 지원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 기대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STX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진정 국면에서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과연 따라가도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속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또 마무리 지는 월말 효과라는 핑계까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계의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 차원을 벗어나서 상승 모멘트 종목별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장 김용준 멘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주도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참 종목들 흐름이 좋았어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수의 하단을 좀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 하단이 크게 이탈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 1900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900 지지가 좀 확인되면서 오늘은 장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씀드려갖고, 외국인이 샀다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샀다가 아니고,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관이 샀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탄력이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뭐냐면, 워낙 낙폭이 많았어요. 사실은 종합주가에서 1900이지만, 개별 대형주 기준으로는 1500도 안 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속출했죠. 예. 근데 오늘은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낙폭이 컸던, 뭐 최근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종목들, 뭐 두산 관련주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강하게 돌아와서 결국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바닥의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종목별 거의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장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반전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순환성 매수세에 유입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장을 보면서요. 저는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유가증권 시장 아닌 것 같다. 아니, 대형주가 점점 잡주가 돼가더라고요. 네. 네. 참 무슨 급등을 가질 않나. 네. 상한가 들어가고요. 점 하한가 맞고요. 네. 도대체 코스닥으로 갈까요? 그냥 둘이 어떻게 할까요? 코스피닥 할까요? 코스피닥? 코스피닥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그 펀드 매니저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워낙 젊은 친구들이 약세장을 겪어보질 못하니까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밀어버리고요. 그렇죠. 올릴 때도 또 사야 되니까 또 끝까지 밀어버리고. 정말 무식하게 올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내동매매 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정대면 또 오늘장 그래도 참 의미를 부여할 게 좀 많았어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오늘장 다행히도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국내외 뭐 IT 관련 업종들이 실적치 예상 실적치보다 좀 잘 나오면서 또 그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낙폭 과대주인 운수창고라든가 네. 조선업 그리고 뭐 항공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저가 매수 이익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요, 항공주 보면서요, 정대면한테 얘기했으니까, 저는 오늘 완전 비행기 가길 바랬거든요. 빵, 그냥 한번 그냥 속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빵 가주길 바랬는데, 그럼 앞에는 와서 운수창고나 조선, 건설들, 뭐, 항공주들, 상승 모멘텀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오늘 보면 희망을 좀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1분기 실적 악재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노출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겠죠. 그 기대감과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뭐 이제 그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실려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유동성에 따른 자금들이 아무래도 그 낙폭과대인 종목들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소재와 산업재 섹터 속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고 달리는 말에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1분기 실적의 마무리 절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마무리를 진다라는 얘기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다시 마녀의 심술이 부러질까도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참 IT 관련주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미운홀이었던 LG전자 그리고 공룡게임에서 승자가 됐던 치킨게임에서 승자가 완벽하게 된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장 상승에 힘을 좀 실어줬다고 해도 분명히 과언은 아닙니다. 시장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불씨였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애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두 분 다 정전자 참 좋게 보셨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영준 멘토. 네. 네.
일단 뭐 LG전자는 딴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LG전자의 가장 핵심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핸드폰 사업부가 사냐 못 사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LG전자의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 그거였죠.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잘못 분석하고 삼성보다 진출 시기가 1년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지폰이라는 거를 필두로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서 관련 쪽에서 이제 크게 치고 나오면서 분기당 지금 판매 대수 1,000만 대 넘어간 게 이제 거의 최초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리면서 핸드폰 사업부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나왔다. 결국 LG전자라는 주가는 핸드폰 사업부가 사냐 못 사냐의 결정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지금은 완벽한 그 3위 업체를 볼 수는 없는데요.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과 막 충돌이 있는데 요 정도 상황에서 올해 예상되는 숫자가 4,500만 대 정도 스마트폰 기준으로 그렇다면 아마 3위 진입이 가능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가 좀 굳히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향후 이쪽 관련된 종목은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열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디램 가격인데 네.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였지만 요즘은 달라진 게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트 업체고요. SK 하이닉스만이 지금 반도체 업체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결국 이제 그 하이닉스가 좀 성공을 했던 부분의 가장 큰 거는 결국은 PC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모바일 쪽의 디램 쪽의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구조 개선이 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이닉스를 우려하는 건 딱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이거 교체 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많은 돈을 갖고서 그동안 계속 교체를 해나왔지만 SK 하이닉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교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당장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요번 한 분기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향후 IT 종목에서 두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일 걸로는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IT 종목들은 좀 레벨업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복합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회성 비용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좀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그렇겠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좀 시설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SK. 그래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 거고요. 네. 이제는 돈이 좀 생기면 좀 해서 좀 장비를 좀 교체를 하면은 좀 길게 보는 안목에서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단계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공격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부적인 눌림, 그다음에 국민주다 보니까 급락 쇼크도 조금 살짝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그래요. 오늘 정대희 멘토한테 제가 얘기하게 되면 제가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LG전자 얘기하니까요. 승천팀이랑 함께 하지? 그러면 멘토랑 함께 투자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모두 다 성공하지. 그래요. 급했어요. 네. 정대희 멘토 그만큼 이렇게 LG전자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냥 그나마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예. 네. 정대희 멘토. LG전자 그만큼 이렇게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내용 봤을 때? 예, 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기존에 투지폰이었을 때는 항상 뭐 SK라든가 KT 그 기존의 휴대폰 판매 업체로부터 항상 그 이미지 쇄신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네. 지금 요번에 실적치를 봐도 그 LG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중에서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64% 사상 최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LTE급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G폰이라고 하는 그 폰의 판매 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3G 폰에서도 L 시리즈죠. 예, L 시리즈 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후위 팀이 아니라 선두 주자로 충분히 나설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김용주 멘토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장비 교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인 일회성 비용 증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데 그 의견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또 예전에 예전에 하이닉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뒤에 빵빵한 SK 그룹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비용 문제에서도 원활하게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고 충분하게 만약에 시설을 투자해야 되면 투자해야겠죠. 투자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그 기업의 성장 가치가 판단되면 투자할 때 확실하게 투자해서 지금의 이 반도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이클이 5년에서 뭐 6년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요때 한번 바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별로 저는 크게 뭐 지장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었었지만 저희가 좀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규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교체 비용 부분이 일회성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이 실적에 좀 악영향을 둘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생각엔 저는 순간 저평가 매력, 가격 주가의 낮은 가격을 통해서 눌림목 매수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지수의 사상 최고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없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만 될 수밖에 없는 코스닥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영리하고 매매가 좋으신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의 집중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4일째 강세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 56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주요 이슈 내용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대희 멘트 좀 살펴주시죠. 예, 뭐 주요 이슈로는 코스닥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급락,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뭐 기존에 가고 있던 IT 부품 업체들이 좀 상당히 잘 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갤럭시4 이제 내일이죠. 내일 출시 기대감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의 그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 때문에 또다시 좀 반끝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예. 테마군을 형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테마군을 좀 형성한다고 해도 그 테마군들은 좀 안 건드셨으면 좋겠고요. 아하, 쳐다도 보지 말자. 예, 원래 테마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준 멘토, 그 오늘 코스닥이 참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하나 정도로 좀 짚어주신다라면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저도 이제 셀트리온 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월요일날 방송을 좀 봤는데 네. 많이 흥분하셨더라고요. 방송 네. 나오신 분이. 근데 왜 그러신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신지는 알겠고 저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피해를 줬고 정말 기업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요번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사태 이후 모든 거에 대해서 그 관련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순간적으로 팽배했었던 거죠.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예. 됐죠. 근데 일단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간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시켜주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2만 원 이하로까지 밀렸으면은 아마 이제 대주주 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이 되면서 잘못하면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던 중소기업들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사태였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사태였었는데 일단 진정시켜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로 갔는데 오늘 상한가로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서 다른 좋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살고 심리가 살면서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차근차근 올라오는 그런 상태.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탄생을 한다면 이런 사태가 문제가 안 될 건데 결국 이제 워낙 이제 그쪽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주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졌다라는 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런 투자 심리 안정 그래요. 셀트리온 자체 진짜 생방송이 정말 뭐 막방 방송 정도로 된다라면 정말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 멘토들도 좀 흥분이 될 수밖에 좀 화가 많이 나는 현상이긴 했었는데요. 그래요. 투자 심리 안정된다는 부분은 좀 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스닥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그 코스닥에서 오늘 좀 나타났던 현상들은 뭐냐면 그동안 방어주적 성격을 갖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 관련주, 여행주 이런 것들은 그동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때 역으로 상승을 했다면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쪽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니까 오히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대안주 쪽으로 먼저 갔던 종목이 먼저 한숨 잠깐 달렸으니까 숨 고르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런 자세일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직 코스닥 자체가 완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요. 셀트리온 사태 이후에. 하지만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건강하게 쉬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코스닥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5년 부분이 있겠죠. 5년치 부분에 대비해서 상승 모멘트를 가져오는 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김영준 멘토.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지금 보입니다. 코스닥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해가지고 이게 갈까 말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주가는 저만큼 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도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에 집중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코스닥 쪽에 그 테마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만 좀 제외하고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그 성장성을 좀 보시고 매매하시면 코스닥 쪽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 많고 탈 많은 것은 늘 맨날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은 아예 피해가는 게 좋다. 예, 아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A라든가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말 많은 데는요, 아예 피해 가십시오, 그냥. 조용히 정상적으로 가는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셔야지 개별 이슈라든가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좀 힘들어하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 유혹이 많아서 못 피해가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정대희 멘토를 만나러 가면 될까요? 예, 저를 만나러 오시면 확실하게, 예, 그런 종목들은 절대 못하도록 제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내일도 이제 그 장중에 서울경제TV 무료 방송을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국민연금이 하반기 벤처캐피탈 부분에 대한 2천억 규모의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돌았는데요. 벌써 누가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참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창업 투자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투사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관심 가져도 되겠습니까? 김현준 멘토? 일단 저도 내일 정대희 멘토 그 무방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좀 많이 힘이 되도록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창투사들 이제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아주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벤처기업들 화랑기 때 창투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수익도 많이 냈고 손실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스닥이 어떤 원래 본연의 업무인 회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캐피탈 갭을 노린 투기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상당히 망가지면서 창투 회사들이 대부분 망가졌습니다. 일명 작전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플래닛 파리 같은 게 시가총액이 1조가 됐다 상패가 됐던 종목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히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워낙 대기업 중심의 어떤 기업 체제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뭔가 조금만 형성을 하면은 결국 그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형태가 되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 뭐 구글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면 그 회사 밑에서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진행해서 밑에 기업들을 살려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런 펀드를 조성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이러면서 정말 자금이 없는데 기술이 있는 기업들,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커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수혜주를 찾기에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업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창투 관련 쪽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쪽에서의 그 코스닥 기업으로 찾아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IPO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힌트가 좀 하나인데 결국 그러면 창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입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창투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많이 작죠. 예. 사실 일명 동전주.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중장기 투자는 아직 조금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중에 자금의 문제, 기술력과 실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금 압박이 돼 있는 종목군들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김영준 멘토님이 살려주실 거죠? 예,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이 창투사 종목군들 해도 돼요? 하지 마요? 예, 뭐 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군들은 원래 테마성이 좀 강하고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서 재무를 보시면 뭐 부채 비율이 일부 잠식되거나 아니면 유보율보다도 더 적은 더 많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절대 근접하지도 마시고 절대 근접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고요. 말 그대로 이 지금 창투사 쪽, 뭐 이렇게 벤처 캐피탈 쪽에 2천억 출자는, 지금 새 정부가 그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즉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창투사 쪽과 좀 보시기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소기업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저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이 창투사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부분과 함께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이 매매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정립화되신 투자자분들이 아닌다라면 너무 뉴스에 일일비하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테마 형성 속으로 좀 들어가시는 거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먼저 사고 뇌관이 터졌던 그룹이었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오래간만에 빵긋 웃었는데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결국은 STX그룹 계열 자체를 좀 회생시키는 절차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단 출범 소식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살리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상승 마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그룹주들 지금까지 힘들게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신규적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정대희 멘토, STA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좀 더 지켜볼까요?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들고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 개선 결과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뭐 일시적인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개선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개선 결과가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로 가져가고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커지셔도 들고 계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나오지 말자라는 거죠.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죠. 아니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말 많은 종목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손실폭을 좀 줄여가고 있으니까 줄여가면서 관망을 좀 하시자 이겁니다. 그래요.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김영준 멘토도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STX 그룹이라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형성됐던 것들이 M&A로 형성된 회사들이죠. 네.
거대 공룡이 됐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M&A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러면서 사실 STX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회사죠. 네. 근데 결국 STX 그룹이 문제가 됐던 건 결국 부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거는 부채가 많은 과정에서는 M&A의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면서 부채 구조를 키웠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결정타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업황이 안 좋았던 겁니다. 결국 이제 STX 그룹은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는데 조선과 해운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조선과 해운업이 다 안 좋아요. 산업은행에서 아무리 자금을 쏟아분다고 해도 결국 업황 안 좋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조선업황하고 해운업황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채권단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재무구조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근데 재무구조 구조조정하면서 항상 채권단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결국 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다 하고서 감자합니다. 그리고 지네들 부채를 전부 자본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죽이고 지네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여기서 어떤 뭔가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무리가 없다면 빠져나오는 쪽의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워낙 지금 STX 그룹들은 손실들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거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손실폭을 좀 줄이고 나오는 게 방법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좀 그룹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어요. STX 그룹주가 정대인 멘토. 그래도 절대 들어가지 마요. 예, 절대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에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고 감자 그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보셔야 되고 또한 아직까지 말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건드시고 이거 말고도 종목 많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개인 투자자분들 못 찾는다니까요. 찾아주실 거예요? 예, 못 찾으시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저희의 정치적인 부분이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빅3가 당선이 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금 마지막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겠고요. 또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출발이 되었지만 또 지표 비준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구자 증문 건수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지표 비준이 나오고 애플 효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과자를 그냥 사과를 그냥 쩍!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토크 분명히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이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 가격 매력 충분히 있어요. 그룹주잖아요. 하지만 워낙 빚이 많은 내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신규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왕 하실 거라면 트레이딩 관점만 보시고 절대로 회생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장기 투자 하지 말라는 우리 두 분 멘토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 내일의 승천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멘토분들의 추천 종목들, 승천주들의 베스트 10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입니다. 1, 2위에 변동이 없나요? 2위는 변동이 없네요. 3, 4, 5위 중에서 현재 정대인 멘토가 다시 인터파크가 좀 4위로 한 단계 내려왔겠고요.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볼까요? 뉴가 들어왔네요. 9위권의 안성유 멘토 KG 이니시스가 새롭게 9위권으로 급등이 오면서 12.8%를 유지하겠고요. 정대인 멘토의 컴투스 역시도 12.4%로 10위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또다시 멘토의 승천주 중에 당당히 1위는 누군지 공개합니다. 이제는 별로 익숙해요. 1위 우리 김영준 멘토의 일양약품 들고 계신 분들 행복하겠어요. 31.3%. 잠시 뒤에 전략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주간 상승률, 수익률 베스트 5 어떤 분들이 한눈에 보게 쉽게 저희 팀이 연출팀이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주간 상승률 베스트 5입니다. 양승모 멘토의 바이오랜드가 상승률 8% 부분이 올해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4.3% 유지되고 있겠고요.
가장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양손 모멘토의 두 종목, 그다음에 김선희 멘토 유진기업이 이번 주 7.2% 현재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에 수익률이 플러스권 7.3까지 유지되네요. J 콘텐츠의 좀 꾸준한 부분, 인터파크, 하리몰리스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주식 승천 승무패죠. 보니까요. 승은 이익 실현 부분과 수익 매도 부분을 얘기했고요. 패는 손절 치료와 또 손실 매도 처리 부분이 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보면 김선희 멘토가 2승 2패로 1위권을 계속 달려가고 있겠고 김용준 멘토와 정대희 멘토 1승 1패 나란히 수요일 팀이 2위권을 유지하면서 남은우 멘토가 6위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연하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쫙 바뀌었는지 보니까요. 남은우 멘토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랜드, LG패스, 하리몰딩스. 하리몰딩스가 단기적인 개별주 성격 9.8% 상승세까지 유지하는데요. 어제도 강력히 하겠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점점 포트가 사랑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LB세미콘이 보시죠. 기다리면 간다 하더니 바로 수익률 4%로 들어왔겠고요. 오택이 좀 아쉽습니다. 눌림몽세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가 부분에 도달이 좀 안 되면서 편입이 실패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급등가는 끼를 있는 종목 정재훈 멘토가 잡아왔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택 다시 편입할지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김선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 KG 이니섹스. 이분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나서는 그 빈자리를 KG 이니시스가 메꿔주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 다 평균 잡아도 15%대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5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경까지 지난번에도 고지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상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터파크 컴투스, 코스맥스, 테크윙. 테크윙 부분까지 플러스권에 들어오면서요. 긍정적으로 오는데 잠시 뒤에 포트 변경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참 요거 하다 보면 좀 지치고 이제 목이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에너지가 거의 에너자이저였는데 승천팀을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은 체력이 좀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출연해서 당당하게 신규 편입에 성공을 했고 또한 한 주 동안 또다시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보여주면서 긍정적 또한 포트폴리오 꽉 차놓고도 그 포트가 꾸준하게 유지되면 오히려 더 추가 상승까지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일양약품이 싸이한테 졌어요. 그런데 바로 재탈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김영준 멘토,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10%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이 종목군들 한 주간 어땠는지 리뷰 좀 잡아주시죠.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사실은 손절 처리를 한 건 아니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포트 변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다.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에 분명히 14,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4,000원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모양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 동향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편입 제외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나패스입니다. 네. 아나패스가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계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 업체에 대한 방향이 이번 주 안에 확실히 나와서 주가의 방향이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 반응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잘못해갖고 이거를 팔고 나면 좀 쭉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편입을 제외를 하고요. 네. 아나패스를 편입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4월 말일자로 일단 전부 편입을 제외할 겁니다. 4월 말일자라면 정확하게 화요일인 4월 30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일양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양약품은 이제 좀 오래됐죠. 이제 말씀드린 것도 이제 좀 식상할 때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중기 종목이다. 네. 그리고 이건
크게 보고 들어온 거지 짧게 보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놔뒀던 거고요. 이제 하여튼간 일양목품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별도로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거기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www.sentv.co.kr이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거나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제 얼굴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서 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거기에 여러분은 그 얼굴 김용준 멘토 우리 교수님 얼굴 보고 갑자기 막 너무 흥분해서 클릭을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빵꾸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포시해갖고 일양약품에 대한 포트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시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실시간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 들고요. 다음 종목 해주시죠. 예.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그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보통 이제 그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사분기 실적을 3월 말까지 끝내고서 보통 45일 이내,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연결 기준 회사들, 그러니까 IFRS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 기준으로 가는 회사들은 5월 30일까지인데 1사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실적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한 상태고, 역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4월 말일 기준으로 편입 제외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CD 해볼까요? 예. 네. ICD는 이거는 지금 임자를 못 만나서 주가가 못 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분명히 크게 움직일 겁니다. 크게 움직일 건데. 뭐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좀. 아니, 이게 제대로 지금 못 움직이는 게, 사실은 ICD가 예전에는 워낙 좋다 소문이 많이 났다가, 기관들한테 너무 이제 횡포를 당했어요. 불신 불신을, 때문에 예. 횡포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공백이 깨지면서 제대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좀 지겹긴 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거에 대한 AS도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J콘텐트리. J콘텐트리는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섹시해요. 종목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제 판을 다시 짰다. 회사 자체가 완전히 판을 짜서 그동안 미디어 사업분이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해쳐모여갖고 이 회사로 합쳐진 거죠. 합쳐지면서 회사가 이제 구조가 완전히 탈바꿈돼서 이제 실적 대비로 절대로 저평가 영역은 아니지만 분명히 오버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완전히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이 원년이었고 올해는 더 좋아지는 원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얘기했는데 원래 당초의 목표가는 한 5,500원 정도로 봤는데 네. 6,000원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흐름은 길지 않게 짧게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나빠서 편입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들은 다 괜찮은 종목들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최소한 제가 많이 올라가서 충분히 주가가 반영돼가지고 제대로 못 올라가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판을 다시 짜겠다는 것은 이제 종목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 웬만큼 아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편입을 제외하고 판을 한번 다시 짜보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승부의 세계가 냉정하고 또한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그럴 때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 주식 방송 같은 경우, 경제 방송 같은 경우는 내가 상위권에 있을 경우 좀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김용준 멘토가 과감하게 4월 30일 날 모두 다 전체적으로 포트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가장 급하게 지금 빼자라고 했던 것은 아나패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뷰 포인트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아서 정리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4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아나패스가 포트에서 제외된다는 건 신규 종목이 잠시 뒤에 오픈이 되겠네요.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김용준 멘토 못지 않은 게 아니라요, 김용준 멘토와 거의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쁜 포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정대희 멘토, 대부분 상위권에 올려놓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1위부터 10위권들의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독보적인 게 조금 약해졌어요. 처음의 색깔보다. 그런데 꾸준합니다. 그런 게 되게 좋은데요. 인터파크부터 종목군들 흐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뭐 인터파크부터 좀 종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정확히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3월 20일 날, 네. 3월 얘기해 20일 주시죠. 날 종목 추천을 해드린 이후로부터 네네.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실적 그 모멘텀과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계속 최근에 보시면 최근 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매일같이 경신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제 2010 예. 네네. 2010년도죠. 예, 맞습니다. 네네. 2010년도 달성했던 그 9,270원 자리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 9,270원 자리가 목표가 도달하면 네. 일단은 이제 전량 저도 포트에서 정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목표가를 수정하겠고요. 네. 그리고 익절가는 이제 7,900원인데 조금 아쉬운 포트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좀 당겨 보시면 이렇게 목표 그 고점 라인이 즉 저항 라인이 딱 부딪히는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270원 자리로 수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8,500원 자리로 올려서 그냥 좀 단기적으로 이제 요 종목도 좀 포트에서 빼도록 그 익절가가 오면 반드시 그냥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8,500원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목표가는 9,250원이 오더라도 전량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은 더 끌고 가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 욕심을 낸다면 이 종목이 상장된 최고가 한 13,000원까지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컴투스 한번 살펴주시죠. 그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네, 얘기하시죠. 자, 컴투스 괜찮아요, 계속. 같은 종목도 계속 이제 뭐 눌림 주고 올라오고 눌림 주고 올라오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목표가를 한 6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는데 아직까지 6만 원 정도를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만 5천 원이 기존대로 5만 5천 원 익절가 잡고요. 익절가가 되면 이것도 포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 또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방 먹었죠? 다른 종목을 얘기했다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추천드린 이후로 네. 이 종목 상장된 신고가인 56,500원인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지켜보시고요. 네. 제시해드린 대로 53,500원이 좀 이탈이 되면 익절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때는 53,000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좀 축소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53,5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정리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략이 좀 디테일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테크 윙, 뒤에 윙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제 방송 출연하면 징크스가 좀 하나 생겼는데요. 네, 뭐요? 제 종목은 추천한 날에는 여러분들 여유롭게 분할 매수하시거나 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방송 출연하기 날에는 주가가 올라옵니다. 자, 보시면 추천한 날에 자, 요 날 제가 이제 4월 17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종가가 7,770원 정도였는데 요날 추천드리고 매수가를 제가 7,480원 요 정도로 잡아드렸죠. 네. 잠시만요. 네네. 7,480원으로 이제 매수가가 나갔는데 요 매수가와 정확히 딱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정확하게 진짜 매수 자리 잡아드렸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7,800원 잡았는데 그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고 오늘 보시면 거래량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펀드멘탈적으로도 괜찮고 아까 SK 하이닉스 반도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분의 가장 이쁘고 따라했으면 벌써부터 아이코 행복해. 정말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 주쌤이 하고 있는 주쌤 김도영이 진행을 하면서 같이 끌고 가보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계좌가 진짜 우리 멘토들에 의해서 승천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흐뭇하신 분들 있으면요. 늦어도 좋습니다. 참여하실 때 하시면서 정말 우리 팀 주식 승천팀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저희를 승승장구하게 한다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시초가 그리고 장중저가, 장중고가, 추격매수, 눌림매수 아니면 공격 앞으로 내일 공략해야 될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의 승부주, 승천주 화면을 통해 먼저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가 윈메이드를 또 갖고 나온 이분 섹터가 이쪽으로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멘토가 오호 태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공개된 승천주를 신규 매수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의견 또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나는 이것이 제일 궁금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장의 승천주가 지금 공개가 됐고 여러분들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늘 이 종목군들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빠르게 연락을 달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두 종목 김용준 멘토부터 먼저 출발해 볼까요? 태웅이 좀 뭔가 시장의 트렌드 중심 아닌 것 같은데 가지고 나오셨어요. 뭐 있죠?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네. 예, 좀 색깔이 평소에 이제 IT 쪽이 좀 색깔이 강했었는데. 강했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쪽을 좀 들고 오니까 좀 생소하실 겁니다. 네. 먼저 잠깐 차트 하나 보고서 얘기할게요. 네. 지금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네네. 예전에 정말 시세 좋았을 때는 13만 3,900원까지 하던 게 2만 원까지 빠진 거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네.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고개 정도 든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종목은 그 단조업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을 크게 분류하면 피팅업체하고 단조업체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피팅업체들은 최근에 못 움직이는데 단조업체들은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태웅이 1사분기에 1사분기 이제 실적 부분보다 하여튼 이런 쪽의 종목들은 수주량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수주량으로 결정하는데 1분기에 수주량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 한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판 괜찮았을 때 양 정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수주 내용을 안에 좀 살펴보니까 풍력 부분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풍력 쪽에 수주가 지금 본격적으로 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단조업체는 크게 두 가지 단조업체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유형 단조업체하고 금형 단조업체. 그럼 보통 금형 단조업체라는 것은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어떤 정형화된 것들을 찍어내는 거고요. 자유형 단조업체는 뭐냐면 주문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을 할 때 타워를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주문이 제작됐을 때 그거에 맞는 제조를 하는 건데 이쪽은 상당히 그 부가가치가 높고요. 태웅의 전체 매출에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좀 풍력 쪽입니다. 그러면 태웅의 주가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풍력이 사냐 못 사냐거든요. 근데 풍력이 산다라고 그러면 태웅은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풍력에 대한 발주량이 안 나오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풍력에 대한 발주량이 일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비중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수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는 완만하지만 서서히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한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뭐 바이오나 아니면 엔터, 게임 쪽에 너무 몰려 있는데 풍력 단조업체 중에 태웅 정도가 움직이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 코스닥 업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또 코스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한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상승의 모멘텀은 지금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좀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좀 찍어드렸고요. 네, 그러면 매매가, 전략 좀 잡아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하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중에 흔들리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좀 잡을 수 있는 가격대들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저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그러니까 보합에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하도록 하고 매수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는 박스권을 이제 뚫고 나오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의 손절가는 조금 밑으로 좀 잡아야 되고 21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1 이동 평균선이 지금 약간 굵게 표시한 이 빨간 선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21 평균선이 지금 기준으로 23,000원이 아니라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21선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잡는 가격대는 한 23,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3,5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목표가는 보면 이제 저항선 앞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는 요 가격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빨간 선이 지금 내려오는 주봉상의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저항선 역시도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좀 낮아질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우선 28,000원 정도, 손절가는 23,500원 정도, 그리고 일단 편입은 내일 시초가라는데 내일 장상황에 따라서 누를 적용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 이 태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매수가 24,500원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초가에서 잡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니면 저 매수가인 2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서 잡으시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누에서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니까 내일 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밑으로 네. 잡을 수도 있고 위로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누 안에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에서 저희가 적용한 24,500원의 기준선을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룰 속에서 진입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정대면 또 태웅, 저희도 좀 의아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아하, 그렇고요. 제가 좀 관련된, 피팅 업체보다는 단조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몇 개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예. 정대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나요? 저도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제가 며칠 전에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태용이라는 종목이 네. 주봉상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서 진짜요, 예, 또? 예, 진짜입니다. 또, 예. 방송에서 애드립 아니고요? 예, 진짜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네. 태용과 관련된 풍력 관련주 하면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성광밴드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광밴드와 좀 비교했을 때 저는 태용보다는 지금 성광밴드가 좀 낫지 않을까. 네. 거래량 측면도 그렇고 수급이야 둘 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양호한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박스권인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지만 네. 여기서 좀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박스권 매매,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성광밴드가 더 낫대요. 감히, 태용보다. 태용이 더 나은 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태용이 좀 낫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보단 태용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광밴드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면, 누구 찾아가면 됩니까? 예, 정대희 멘토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태웅, 시장관 또한 전략관 그 속에서 지금 현재 단조업체를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 속에서 매매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대희 멘토 종목 위매 근데 혹시요 주력 섹터가 게임입니까? 예, 주력 섹터가 이제 게임주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게임주에만 한정 짓지 마십시오. 오락, 엔터 이쪽은 제가 이제 꽉 잡아갈 겁니다. 날라리였구나. 예. 네, 알겠어요. 예. 네, 얘기해 주시죠. 자, 위매에 대해서. 예, 금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좀 망설였습니다. 압축을 좀 했는데 더 좋은 종목은 나중에 공개 방송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시고요. 자, 금일 추천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 게임주 조이맥스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컴투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도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일단 자료를 좀 보시면요. 네. 자,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네. 예, 그 이유는 3월 15일 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위메이드가 아주 좋은 성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오늘 뉴스에도 그 해외 그 게임 관련 국제 시장조사 기업인 뉴즈가 그 3월 구글 플레이 그 퍼블리싱 세계 1위 업체로 세계 1위 게임으로 위메이드의 그 윈드러너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서 2위 종목도 우리 CJENM의 그 게임이 있는데, 자, 왜 실적치를 상향 조정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3월 15일 날 출시된 그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 에브리타운이라는 게임이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으로 출시되어 있는 그 바이킹 아일랜드라는 그 게임의 실적치, 즉 이 게임이 하루에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에 그거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더 예상치보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면 네네. 예, 자료 화면이 그래 얘기해 주시죠. 다음 부분 좀 보시죠. 네. 준비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예, 그래서 실정치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네네. 모바일 게임 쪽으로 실적이 약 49% 정도 상승이 됐는데요. 네네. 그럼 게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기가 약 20%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2013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약 한 20% 정도 가까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고요. 네네. 좀 아쉬운 점은 어디까지 좀 예상치지만 그래도 해외 이런 조사 기관이라든가 현재 지금 해외 모멘텀이 보이는 겁니다. 해외 실적 모멘텀이 보이고 있고요. 자,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의 보급률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또 이 게임주들 최근에 보시면 이 게임뿐만 아니라 신작이 한 15개 종목 정도가 좀 이제 출시 예정인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라인 가입자가 네네. NHN의 저펜의 라인 가입자가 점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게 가장 큰 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률도 보급률이지만 점점점 게임 사업이 하드코어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여러분들 지금 이 게임주 중에 옛날 향수를 불러올 만한 좀 게임이 하나 있는데 네. 갑자기 좀 게임 이름이 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률에 따라 그리고 NHN 저펜의 라인 보급률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 네. 그 실적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바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 좀 짚어주시죠. 예, 위메이드의 좀 매매 전략은요, 좀 오늘 보시면 전고 라인을 좀 돌파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예, 과거에 이런 라인들이죠.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줬던 그런 자리들을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수반이 돼서 전일 거래량보다 좀 약 300% 이상 터지면서 전고를 돌파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매수 자리를 53,500원 정도로 매수가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53,500원 정도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자, 좀 확대를 해서 제가 53,5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고요. 매수가를 요 전고 라인으로 딱 매수가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라고 제가 손절가는 49,500원 정도로 약 5만원 근처 요 라인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2차 목표가는 6만원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 이분이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주 관련돼서는 또는 특히나 게임주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대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실적 부분의 매출 증대까지 체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우리 멘토분들의 내일장 승천주 매매 전략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가요. 매수가 53,500원에 편입 시도를 하고요. 목표가 58,500원, 손절가 49,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용준 멘토의 태웅이요. 내일 매수가 24,500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5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지금 나오는 매수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저가 편입 시도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아나페스가 오늘 이익 실현업 편입 제외가 된다.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4종목에 대한 보유 의견을 주신 상태에서 내일 신규적으로 편입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태웅이다. 신규 편입 24,500원에 진입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월 30일자로 포트가 제외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채널을 고정시키면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 구분에서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아까 상세하게 좀 리뷰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규 편입을 시도하는데 53,500원의 신규 편입을 하는데요. 비중을 10% 정도 매수를 반드시 지켜달라.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까지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목까지 봤다면 내일의 전략을 봐야겠죠.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여시 멘토 클리닉입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6분 43초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일의 전략을 상세하게 들어보기 전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 야간 시장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대선물의 서미 연구원님께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미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 부진 부분 속에서 애플의 실적이 그것을 방어를 하지 못하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현재는 그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강보합 부분으로 돌아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전일 IT주 실적과 신규 주택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1% 넘게 급등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혼조 출발하여 지금은 대체로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3월 내구재 주문이 7개월 내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고 2월 증가폭도 하향 조정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준 영향인데요. 지표 악화의 배경에는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대폭 줄어든 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서 미국 내 공장 활동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순이익은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순이익이 감소한 점과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매출의 전망을 내놓은 점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바닥을 모르고 빠지던 에너지와 금속 상품 가격이 모처럼 반등에 나선 데서 알 수 있듯이 리스크온 분위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도 오늘 이슈가 된 포드와 보잉 외에도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73%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집계되어서 증시의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 부분의 모멘텀, 그 다음에 선물 시장 부분의 상품가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모두 다 또다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빨갛게 붉게 문들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동향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전일 스톡스 유럽 600 지수가 일부 금융지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8월 3일 이래 최대 랠리를 나타낸 데 이어서 오늘도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독일 IFO 기업 신뢰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독일 제조업 PMI에 이어 IFO 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ECB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UBS, 코메르츠뱅크, 노무라 홀딩스에서 ECB가 5월 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0.50%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부 주목받는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독일 증시가 3일째 상승 중인데요. JP모건과 베렌버그 등이 투자 의견을 상향한 도이치포스트와 예상에 부합한 실적을 내놓은 폭스바겐 등이 장 초반 각각 4%, 3% 이상 상승하는 등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전일 3개월 내 최대 랠리를 펼쳤던 영국 증시는 리오틴토, BH 빌리톤 등 광산주의 선방이 독일 지수 부진을 상승시키면서 지수가 0.4%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내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쪽에서는 자체적인 호재를 가지고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모습을 유럽이 따라가지 말고 유럽을 오늘은 미국이 따라서 방끝 좀 강하게 빵 터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좀 했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고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주시죠. 네, 주간 코스피 200 선물 6월물 같은 경우 오늘 253.20으로 외국인과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야간 코스피 또한 외국인 매수 우위에 힘입어서 253.25로 전일 대비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동반한 상승 흐름 속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나라와 미국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를 앞둔 관망세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대외 요인이 없는 한은 외인이 돌아왔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외인이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지금 야간 수급에서 매수세가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자라는 얘기까지 좀 해줬습니다. 현대선물 서민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미연구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요,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유럽에는 자체 모멘텀에 대한 긍정으로 들어오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짚어주시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요. 내일의 종목 승천주를 통해서 봤으면요, 내일의 전략까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용준 멘토, 내일장 전략 상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거래소로 갈 거냐, 코스닥으로 갈 거냐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형주로 갈 거냐, 중소형주로 갈 거냐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네네. 오늘 이제 거래소 차트하고 코스닥 차트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거래소 차트를 보면은, 거래소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는 요거하고 좀 반대 방향이죠. 이미 올라탄 거죠. 올라탄 상태에서 네네.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이 올라온 코스닥을 팔아서 적게 올라온 대형주를 사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착시가 보이죠. 그렇죠. 저가 매력 때문에. 예, 근데 거꾸로 그럼 이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또 조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월봉 차트거든요, 코스닥. 네네.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코스닥 월봉 차트가 4년 동안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네. 그럼 이 기간 동안의 거래소는 어떻게 됐냐? 또 여기서 차이가 나는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대형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형주는 많이 올라왔는데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심할 때 중소형주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거꾸로 이제 대형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대형주는 쉬는 거죠. 네. 좀 길게 쉴 것 같아요. 이제 좀 오래 잘 것 같거든요. 네. 짧게 자는 게 아니라 한 1, 2년은 큰 시세는 없을 것 같아요. 대형주 쪽에서는.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냐면 코스닥 쪽이 그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대형주는 쳐다보지 말고 중소형주 그 이왕이면 코스닥만 보잡니까? 계속 저는 지금 중소형주는 중장기로 모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요, 김용준 멘토. 네.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나 업종 좀 있으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 방에 좀 오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진짜. 저 주생 김도영은요, 내일 무슨 종목 볼 거냐면요, 이 두 분이 추천하신 종목 흐름 볼 거예요. 네, 말씀드리고요. 정대인 멘토 내일장 전략 조금 상세하게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 유입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가 매수에 따른 뭐 조선, 철강, 화학 이쪽 반등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도 중소형 관련 종목들 뭐 코스닥이라든가 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코스피 쪽에서도 중소형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그 월봉 차트입니다. 네. 그 보시면 2007년 리먼 사태가 좀 나오면서 이때 이때까지 그 2002년도부터 리먼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갔다는 거죠. 증가하면서 가다가 지금 보시면 이제 리먼 사태 빠지면서 다시 주가가 미국장의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서 보시고요. 보통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의 그 나라의 통화 가치라든가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셔라. 왜? 미국장이 지금 경기 부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체크해서 보시고 그렇습니다. 내일 정대인 멘토 내일장 전략 해달까? 뭘 미국장 얘기하고 있어. 네. 내일 무슨 종목 봐요? 빨리 얘기 오픈해요. 빨리. 안 해줄 거야. 김용준 멘토처럼 안 해주면 삐져버릴 거예요. 시청자하고 같이. 중소형 IT 업종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그쪽을 좀 보셔서 눌림목 매수 하시고요. 궁금한 거는 내일 공개 방송에 오셔갖고 제가 직접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지받은 게 없는데 내일 공개 방송 있어요? 예, 공개 방송이 장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목요일, 금요일까지 장중 방송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정대희 멘토가 지금 화면과 마찬가지로 2013년 시장 매매 주도주로 전격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 샘TV를 통해서 바로 배너를 통해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주식 승천열시 멘토 클리닉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시고 내일의 전략도 잘 세워놓으신 것 같으니까요. 쑥 수면력 챙기고 나시고 나서 내일 가뿐한 마음으로 투자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정대희 멘토 공개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때 저와 김용준 멘토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